리버 명칭으로 해서 또 다른 화장품 또 나올 겁니다. 자, 저희가 또 좀 특별하게 운영하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비아잼을 비아생명공학이라는 곳에서 만들고요. 그 제품을 저희가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파랗게 생긴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비아잼 원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가공하고 세공해서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거예요. 공장에 저렇게 쭉 되어 있고요. 저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비아생명공학 화성에 있고요. 여러분들 추후에 여기 공장도 같이 투어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겁니다. 옆에 인테리어 되어 있는 부분은 저 공장 내부에 있는 사진입니다. 공장이라고 그냥 공장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 가셔가지고 보석도 구경하시고 그 다음에 만드는 과정도 보시고 위에서 2층에서 1층을 보면은 그 아까 앞부분에 설명드렸던 그 생산 시설들이 다 보입니다. 자, 저희가 2020년에 아무것도 안 한 거 아니죠. 굉장히 많은 일을 했습니다. 5월 9일날 원데이 세미나를 시작으로 해서 1박 2일 세미나를 부산에서 7월 25일날 했고요. 주얼리 이벤트, 백 이벤트도 했었습니다. 명품백 증정하는 이벤트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10월 23일날 여기서 1박 2일 세미나를 또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런 말을 드렸던 것 같아요. 12월 달에는 그랜드 볼륨에서 1박 2일을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사정상 1박 2일은 못하고 오늘 원데이 세미나로 대처를 했고요. 모르겠습니다. 1월 달에 1박 2일 세미나를 가능하다면 이곳에서 또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송한 이야기인데 저희가 회사 출범하고 나서 오픈식을 못했어요. 그래서 1월 달에 상을 만들어서 저희가 오픈식을 할 계획이고요. 또 1박 2일 세미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할 예정입니다. 자, 회사 이렇게 좋아. 근데 나의 소득은 어떻게 되는데? 근데 제가 이 박사님하고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 보상 플랜을 기획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진짜 이 사업을 하면서 진짜 잘 살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게 잘 사는 거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여러분들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을 했고요. 가장 쉽고 가장 작게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이 뭘까? 그런 부분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돌아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에이전시가 한 명 한 명이 모두 다 브랜드가 돼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보상 플랜을 좀 더 기획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회사의 이익보다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사람을 남기는 그런 보상 플랜을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상 플랜의 특징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소비자, 멤버, 에이전시, 매니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단계 판매원으로 가입하시게 되면은 저희는 에이전시라고 부릅니다. 에이전시라고 부르고요. LV 1000 이상인 회원을 매니저라고 부릅니다. 저희는 추천과 후원 두 줄의 바이너리인데 후원 쪽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추천도 중요한데 후원 쪽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추천에 대한 보상을 좀 많이 늘려갈 거고요. 그 다음에 특이하게 추천과 후원 매칭이 동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후원 계보상에 두 직급 이하가 있어야 내가 승급하게 되는 그런 보상 플랜입니다. 퀄리파이드,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렵다, 힘들다, 그런 부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내가 한 명만 추천했다고 하더라도 그분이 100BB를 달성을 하신다면 퀄리파이드가 되게끔 만들어 드렸고요. 내가 추천한 사람들의 볼륨의 합이 100BB가 되면은 당연히 퀄리파이드가 되게끔도 해드렸어요. 자, 저희 오토십이 있는데 40BB, 100BB 오토십이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고요. 모든 회차에 5% 할인을 드리고 있습니다. 40BB 한해서요. 100BB 오토십은 7% 할인을 드리고 있고 6회차, 10회차 사은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해보려고 하는 게 좀 있습니다. 나는 단순 가입해서 소비만 할래. 또 나는 멤버야. 일반 회원인데 오토십을 하고 싶어. 그러면은 조금
낮은 볼륨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분들에 한해서는 오토식으로 인정하는 그런 플랜을 좀 가지고 있고요. 정기 구매, 예전에 제가 워크샵 때 대구도 워크샵 때 말씀드렸을 겁니다. 정기 구매, 나는 한 달에 한 번씩 물건을 구매하는 게 아니고 2주에 한 번씩 우리 집으로 조인트 리스트가 왔으면 좋겠어. 3주에 한 번 왔으면 좋겠어. 그 정기 구매도 조만간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 보상 플랜 중에 가장 큰 특징이죠. 리더십 보너스. 타 회사에서 뭐 DYD라고 하기도 하는데 골드 20만원, 뭐 루비 30만원 해가 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한 달에 자기 4주에 두 번만 유급 지급을 달성하면은 무조건 드립니다. 소멸되는 게 아닙니다. 회장님하고 저하고 이제 이 보상 플랜 이야기를 할 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월급 개념으로 가져가는 보너스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분들이 최소한 사업 활동을 하면서 이 정도의 돈은 좀 가져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부분이 리더십 보너스입니다. 그렇게 해서 책정이 되어 있고요. 자, 이런 특징이 있는 보상 플랜 중에서 저희가 12월 2일부터 BB여 프로모션을 진행을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조윤호 사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간단하게 제가 이야기를 드리자면 4주 동안 진행을 하고요. BB여 클로징 팩하고 비아진 팩을 저희가 출시를 했고 그 팩을 구매를 하셨을 때 혜택을 보시는 거고요. 추천 보너스나 후원 보너스를 업해서 드릴 거고 황금 배지 이벤트를 같이 진행을 합니다. 자, 230만원에 1500BB 812이고요. 보시면 기존에 보지 못했던 제품이 좀 들어있습니다. 미네랄 라인이라고 이스라엘에서 직수입해서 여러분들한테 공급합니다. 그래서 저번 1박 2일 세미나 때 제가 우리 할까요? 그랬더니 굉장히 반응들이 좋으셨어요. 그래서 추가하게 됐고요. 아직은 제가 개별 주문은 안 돼요. 팩에만 들어가 있어요. 저희가 조금 있다가 원활하게 수입이 된다고 하면 그때는 개별 제품으로 판매를 할 거고요. 오토십에도 다 넣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팩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12월 28일부터 순차적으로 배송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자, 원래 저희 보상 플랜의 추천 보너스는 10%입니다. 15%를 드릴 거고요. 후원 보너스 퀄리파이드 브론즈 이상 되시는 분들은 10%인데 12%를 드릴 거고요. 특징적으로 500LV를 달성하셨는데 퀄리파이드가 되신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원래는 5%인데 10%를 드릴 거고요. 또 가장 큰 특징이죠. 250 CV 단위로 저희가 후원 보너스를 계산을 하는데 112 단위로 계산을 합니다. 황금 배지 이벤트입니다. 추천인 대상으로 해서 드릴 거고요. 내가 4명을 추천했는데 4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팩을 사셨다 그러면은 황금 배지 금 한돈 순차적으로 3개씩 올라가서 2돈, 3돈으로 드릴 거고요. 자, 승급자도 드립니다. 루비부터 2돈, 3돈, 4돈 쭉 가고요. 저기 레드 다이아까지만 되어 있는데 블랙 다이아, 크라운 가시면 7돈, 8돈 드립니다. 나는 안 갈래, 블랙까지 안 갈래, 레드 다이아까지만 갈래 그러지 마시고 블랙 이번에 도전하십시오. 이술 사장님 도전하십시오. 7돈 드릴게요. 자, 이와 별도로 리니시아드 비아젠 팩이 또 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원래 가격이 지금 280만원에 1000BB에 910인데 프로모션으로 지금 드리는 팩이 있잖아요. 거기에 1500BB에 812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비아젠 같은 경우에는 단품으로 160만원에 나와 있는 제품도 있습니다. 마이오피스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하나은행하고 제휴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하나제휴카드를 발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또 모바일에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지금 팝업창에 떠있죠. 누르셔가지고 들어가셔가지고 신청을 하시는데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한도도 틀리고요. 근데 이제 카드 신청 시에 결제 계좌는 꼭 하나은행 계좌로 하셔야 되고요. 자, 계좌가 없다. 온라인으로
클릭하시면은 계좌 개설도 바로 됩니다. 자, 혜택은 6개월, 12개월, 24개월 무이자 할부가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 지금 나와 있는 230만원짜리 팩을 구매하실 때 이 카드를 활용하시면은 너무너무 좋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린시아 멤버스 몰을 저희가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몰은 1000 LV를 달성하신 에이전시가 액티브를 유지하셨을 때 이게 오픈이 됩니다. 액티브 유지 안 하시면 이거 안 보이십니다. 그래서 PC에서 또 모바일에서 린시아 멤버스 몰을 클릭하고 들어가시면은 저렇게 뜹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많아요. 건강검진도 있고요. 여행, 그 다음에 뭐 기차 예약, 책 구매 하실 때 할인을 받으셔가지고 구매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이거 저희 모회사 보람에 직원들이 들어가서 구매하는 그런 몰이에요. 그거를 저희 회원들한테 드리는 겁니다. 괜찮죠? 저희 회사 장점이 모회사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 회원들이 누릴 수 있게끔 해드리는 거가 굉장히 장점이죠. 저거를 부어서 이렇게 으깨서 발라야 되는데 굉장히 불편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믹싱볼하고 실리콘 블러쉬를 이제 구매하시는 분들한테 다 증정을 할 거고요. 기존에 구매하신 분들은 센터에 오셔가지고 달라고 하면은 드립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좀 편하게 사용을 하시라고 드리는 거고요. 자, 저희가 2020년도에 보상 플랜의 변경이 약간 있어요. 지금 프로모션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하고 거의 똑같아요. 똑같은데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어플리에이트, 그 다음에 라이브 커머스 관련된 것들을 준비를 하면서 보상 플랜의 변경이 좀 따라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지를 했죠. 공지를 했고 추천 보너스 CV에 10%를 15%로 준다. 후원 보너스 10%를 12%로 준다. 지금 하는 프로모션하고 똑같습니다. 똑같고요. 대소실적 시비를 1대1로 비례해서 주는 게 250 단위인데 112 단위로 주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프로모션 지금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벌써 보상 플랜 변경에 적용을 받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블루 다이아몬드 이상 승급 보너스는 지금 3개월 후에 드리는데 2직급 이하 달성하시면 더 빨리 받을 수 있게끔 해드렸고요. 또 리더십 보너스 같은 경우에도 저희 공유 수당이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수당을 여러분들한테 많이 드려요. 그래서 CV의 10%를 블루 이상 6급 직급 하신 분들한테 나눠드리는 수당을 못 드리고 있었어요. 35%가 넘어가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현실적으로 맞게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을 지향하는 회사의 그 명칭이 추천 보너스, 후원 보너스 이게 너무 아닌 것 같다 해가지고 조윤호 사장님이 제안해 주신 것대로 추천 보너스는 다이렉트 커미션, 후원 보너스는 팀 보너스, 승급 보너스는 랭크업 보너스 이런 식으로 바꿀 겁니다. 신고를 할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리더십 보너스 같은 경우에 레드 다이아몬드 100만원, 블랙 다이아몬드 120만원, 크라운 140만원, 레전드 크라운은 160만원 해가지고 한 주에 받아가는 수당 4주 합산하면 곱하기 4가 되겠죠. 이렇게 변경이 된다. 그걸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플리에이트 마케팅 조윤호 사장님이 항상 강의하실 때 최근에 말씀을 많이 하시죠.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는 소비자 멤버 에이전시 매니저로 구분이 되어 있다. 근데 대면 보고 만나서 하는 게 많이 제약이 되어 있어요. 최근에는.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되냐 했을 때 누구하고 우리 회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들어가서 봐 하고 뭔가 보내줬을 때 바로바로 거기에 반응하고 회원가입이 되고 주문이 되고 거기에 대한 내가 홍보한 거에 대해서 내가 바로 추천인이 되고 하는 게 앞으로는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소비자나 멤버에 대해서 저희가 블루칩으로 생각하고 거기를 뚫어야 됩니다. 자, 5년, 6년 된 회사가 소비자 마케팅을 하겠다고 다이렉트 보너스 하나만 만들어 놔요. 그걸 소비자 마케팅이라고 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맞게끔 회사가 변화를 하고 사업자 사장님들한테 뭔가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저희가 준비할 내용인데 제품 소개 링크라든지 회사 소개 링크를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마이오피스를 들어가서 그걸 받으신 다음에 카톡이나 페이스북이나 어디로 그냥 보냅니다. 그걸 받으신 분이 그래 조인트 리스트 한번 사보고 싶어 바로 눌러요. 사요. 그 실적이 저한테 잡히는 거예요. 내가 후원 활동을 했기 때문에, 추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개발하겠다는 거고요. 서비스 가오픈을 2021년 1월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오픈을 해서 시작을 할 거고요. 소비자나 멤버가 간편하게 회원가입하고 간편 결제를 구현을 해서 여러분들 드리겠다는 겁니다. 자, 라이브 커머스 요즘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죠. 좀 찾아봤습니다. 국내 라이브 커머스 시장 규모가요 4천억 원 수준이래요. 2023년도에 10조 원으로 성장할 거래요. 집에서 보는 홈쇼핑이 모바일 쇼핑으로 라이브 커머스로 다 바뀐대요. 앞으로는 그거를 네트워크 업체들이 아무도 안 하고 있어요. 저희가 하겠다고. 자, 어플리에이트 마케팅 해서 보냈어요. 그분이 야 제품 설명 좀 해줘봐. 아니 홈페이지 들어가서 봐. 어디 봐. 그게 아니고 실시간으로 이수백 사장님이, 조인호 사장님이, 권윤 사장님이 강의를 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봐요. 이런 게 있었어? 나 이거 살래. 가입 딱 눌러요. 그게 제 실적으로 잡혀요. 나는 이분들이 강의하는 걸 보고 이분들 추천인으로 안 하고 싶으면 다른 사람. 그러니까 정미진 사장님께서 조현우 사장님의 제품 설명을 들으라고 해요. 근데 추천인은 꼭 나로 해. 그러면은 정미진 사장님이 추천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꾸밀 거예요. 근데 한번 라이브 방송을 하고 나서 그 자료를 버리냐? 아닙니다. 다시 보기에다가 넣어놔요. 근데 저 다시 보기 클릭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 회사를 위해서 어떤 분이 강의를 너무 잘했어. 그러면은 그 실적에 따라서 회사가 그분한테 커미션을 드려. 회사를 홍보해주고 가입자를 많이 해주셨으니까 그런 식으로 가겠다고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내겠다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미 착수를 했고요. 가오픈은 3월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전시가 인플루언서 역할을 하고 추천인도 되고 다시 보기까지 가능한 그런 어플을 개발을 해서 여러분들 공급을 할 예정입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요, 유튜버들이 VJ들이 별풍선을 받고 뭘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때 저번에 어떤 분이 앞으로는 내가 라이브 방송도 해야 돼? 하시면 수익이 더 발생을 하실 거예요. 대신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조직 구축하는데 어떤 툴로서 분명히 자리 잡을 거라는 거죠. 자, 이거를 하려면 스튜디오 설비도 해야 되고요. 소프트웨어도 개발해야 되고요. 방송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계적으로 하나씩 지금 준비해서 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센터를 조금, 강남 에이전시 센터를 조금 바꿀 거예요. 그래서 센터 내에 누구를 데려오셨는데 오늘 강의도 없어. 센터에 아무도 없어. 자, 가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 앞으로는 그러지 마시고요. 저희가 바꿔놓을게요. 주얼리랑 저희 제품들 오셔가지고 바로 구매할 수 있게끔. 누굴 데려왔는데 그분이 야 조인트 리스트 하나 사고 싶어. 뭐 쓰고 뭐하고 막 복잡하고 진짜 조인트 리스트를 뭐 좀 봐야 될 거 아니야. 한 것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육장 들어가는 문 왼편에 큰 미팅룸 2개가 있습니다. 그 미팅룸을 이렇게 틀 거예요. 트고 공사를 시작을 할 겁니다. PR점도 갖다 놓을 거고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신제품도 나올 거잖아요. 계속적으로 늘 겁니다.
자, 아까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제 방송실 같은 경우에 지금 소강의장에 방송실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이제 조명이나 방음시설을 한 번 더 할 거고요. 대강의장을 방송실로 바꿔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사장님들 강의하실 때 조명 뗄 거고요. 방음할 거고요. 앞부분은 조금 커튼이나 이런 걸로 막아가지고 방송을 했을 때, 거기서 방송을 했을 때 유튜브에 실시간으로 올라가고 진짜 스튜디오처럼 꾸며놓고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저희 이제 홍보 채널이 다양한 게 많이 있어요.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올려놨는데 인스타그램이나 카카오톡 채널이나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에 다 저희 채널이 있거든요. 여기에 저희 마케팅 부서에서 이벤트를 많이 합니다.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참여하시면 저희 상품도 많이 드리고 저희 홍보하는 자료들 많이 있으니까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다사랑 네트워크 코리아로 해서 지금 한 8개월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왔는데 저희가 좀 상호를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라이트 앤 솔트인데 빛과 소금이잖아요. 이걸 모티브로 해서 새로운 상호를 정해서 조만간 여러분들한테 공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빛과 소금 굉장히 좋은 단어예요. 빛과 소금을 통해서 어두운데 빛을 통해서 밝게 해드리고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뭐 이런 부분을 소금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라이트와 솔트를 결합한 상호를 만들어서 발표를 할 거고요. 2021년도에는 이 상호를 통해서 저희가 아마 업계 10위 안에는 분명히 들어올 겁니다. 박수 한번 주셔야죠. 황인재 사장님 인스타를 보고 제가 캡처해 왔습니다. 꼭 제 마음 같아서요. 겁내지 마라.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다. 기죽지 마라. 끝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걱정하지 마라. 아무에게도 뒤처지지 않는다. 슬퍼하지 마라.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조급해하지 마라. 멈추기엔 너무 이르다. 우리 시작을 했는데 시작하지 않은 시작을 했고요.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회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분명하고요. 회사가 뭔가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한테도 뭔가를 계속적으로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겁먹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한 8개월 동안 겁먹었던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게 잘 다니던 회사 놔두고 새로운 비전을 보고 이쪽으로 왔습니다. 근데 겁이 좀 났어요. 임원들은요 어떤 회사에서 다른 회사 갈 때 서약서를 씁니다. 1년 동안 그 회사 사업자 손대지 마, 직원들 손대지 마. 제가요 12월 11일 날 1년이 딱 끝나요. 1년. 그 1년을 제가 참아왔어요. 열받고 억울하고 힘든 거 1년 동안 참아왔다고요. 12월 10일부터는 제가 어떻게 보면 그게 풀려요. 그래서 나설게요. 나서고 여러분들을 대변해서 큰 소리 내겠습니다. 믿어주실 거죠? 따라주실 거죠? 우리 한번 크게 박수치고 더 박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황인재 사장님은 제가 사장님의 인스타를 통해 읽어드릴게요. 안희룡 사모님께서 회사의 여러 가지 많은 비전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슴 떨리시나요? 네. 가슴 떨리시나요? 네. 저희 그 파트너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린샤 우리 멤버스 몰에 크리넥스 물티슈가 있대요. 저는 아직 못 들어가 봐서 어제 하루 종일 운전하느라고. 그런데 시중에서 파는 싸다고 샀는데 똑같은 제품이 훨씬 더 가격이 싸다고 합니다.
사장님들 자신 있게 광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우리 안희룡 상무님 말씀 중에 사람이 한 명 한 명이 브랜드가 되는 사업, 이 말씀에 제가 막 가슴이 설렜거든요. 저희 권은준 사장님께서 항상 사람이 다다 이렇게 저희한테 말씀하십니다. 가치에 가치를 더하는 다사랑 NK 사업자 그리고 사업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순서는요. 제품 하면 최고, 그냥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제품만 보면 막 하트가 뿅뿅 나오지 않나요? 저는요, 단순한가요? 그냥 좋아요. 네, 홀릭됐습니다. 모든 제품이 정말 사랑스럽고요, 감사하고요. 누구한테 알려도 꿀리지 않는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퀴즈 내겠습니다. 누구실까요? 맞히시는 분. 손 드셔야 돼요. 한 분. 어떡하지? 김승규 사장님. 큰 소리로! 누구? 핸드크림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제품의 강자 김현중 이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마케팅 본부 김현중입니다. 감회가 정말 새롭습니다. 이게 꿈만 같고 정말 이게 사실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 기쁘고요. 오늘 많은 사장님들 여러 가지 여건상 함께 하시지 못했지만 앞으로 정말 이제 발전해가는 회사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가득 찼습니다. 시간 관계상 바로 좀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다룰 텐데요. 시장 상황을 잘 이해하고 그 다음에 건강기능식품을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고 또 우리 제품과의 연결고리가 어떻게 있는지를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가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CAGR이라고 하는 게 연평균 성장률이거든요. 연평균 성장률도 9% 정도에 이를 정도로 2020년도는 아마 더 높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네이버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검색하는 빈도수를 좀 따져봤어요. 따져봤더니 2020년 1월까지만 해도 좀 연관어 관련된 검색어가 저조했는데 갑자기 확 올라갔죠. 3월달부터. 왜 저랬을까요? 코로나 때문에 건강기능식품이라든지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져서 굉장히 이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더 안 그래도 붐이지만 훨씬 더 이제 호황을 맞을 거라는 이런 예상을 해볼 수 있고요.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는 가구 수도 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구 수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경험하는 비율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이 다른 인더스트리들은 조금 마이너스가 되는 데도 있고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 산업들도 많은데 건강기능식품만큼은 굉장히 성장하는 시기고 또 많은 가구나 그 다음에 또 대상자들이 구매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연령대별 건강관리 방법을 또 살펴봤어요. 그래서 20대, 30대에 비해서 40대, 50대, 60대가 건강관리 방법으로 건강기능식품 복용을 꼽았습니다. 그만큼 이제 직접적으로, 체감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고 또 한두 군데씩 조금 불편한 데가 생기는 또 피곤도 빨리 풀리지 않고 술 먹어도 바로 안 깨고 이런 어떤 자각 증상들이 있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지는 나이대에 조금 더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내용들을 더 많이 접하더라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섭취 목적을 보니까 첫 번째가 건강 유지, 그리고 건강을 더 증진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컸고요. 그 다음에 거의 비슷합니다. 63%, 61% 거의 비슷한데 면역력이 있어야 건강한 삶을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면역에 대한 관심만큼은 점점 더 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집중적으로 면역 제품과 관련된 부분도 조금 얘기를 나눠볼 거고요. 그 다음에 피로회복, 그리고 주변의 권유, 체중 조절 목적, 노화 방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건강, 면역력 이런 것들이 키워드로 자리 잡고 있는 거를 또 알아볼 수 있겠고요. 원료별 시장 규모를 좀 살펴볼게요. 부동의 1위는 홍삼이죠. 홍삼이고 대부분 이제 시장이 거의 뭐 80% 이상 6년근 홍삼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4년근 홍삼도 좀 있고 지금 이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게 발효 홍삼. 왜냐면 이제 기존의 홍삼은 개인차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홍삼에 들어있는 유효한 성분인 진세노사이드가 흡수될 수도 있고 흡수되지 않을 수도 있고 개인차가 있었다고 한다면 발효 홍삼을 통해서 개인차 없이 모든 분들한테 홍삼의 좋은 영양 성분들이 흡수될 수 있도록 만든 게 발효 홍삼이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홍삼이 발효 공법을 채택하지 않았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왜냐하면 기존의 홍삼을 판매하던 회사들이 이제 와서 그동안 여러분들 드셨던 홍삼 중에서는 일부는 흡수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라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발효 홍삼을 도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처럼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거나 또 최고의 제품을 추구하는 회사에서는 이런 새로운 공법을 통해서 신기술을 통해서 몸에 더 건강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성분들로 앞서 나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가 이제 2위로 굉장히 급격하게 성장을 했고 외에 비타민이나 오메가3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심지어는 다이어트 제품보다도 프로바이오틱스가 왜 더 인기를 끌까요? 화장실 단순히 뭐 못 가거나 장이 불편해서 프로바이오틱스를 선호하는 걸까요? 아니겠죠. 저것도 이제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구매 채널별 이용률을 좀 볼게요. 보면은 온라인 쇼핑몰이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전년 대비해서도 고속 성장을 하고 있고 이게 2019년도 자료이기 때문에 2020년도는 아마 더 성장했을 거예요. 자, 다단계 보면은 저 끝에 5%입니다. 그럼 저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오늘 안일용 산모님이 말씀하셨던 라이브 방송이라든지 어필리에이트 마케팅을 통해서 우리가 이 거대한 온라인 쇼핑몰 시장의 시장 점유율을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다는 새로운 사업 5% 안에서 우리가 그동안 여러 가지 다른 회사들 또 경쟁력과 관련된 부분들에서 검증을 하면서 싸웠다면 좀 더 큰 시장으로 나갈 수 있는 기반을 갖춰줘요. 나머지 회사들은 사실 저런 준비가 좀 덜 돼 있어요. 근데 저희가 사실은 이 큰 시장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첫 발을 내딛었다. 그거는 시스템이에요. 왜냐면은 그냥 제품만 판매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수당, 조직 이런 것들이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굉장히 복잡한 작업입니다. 하고 싶다고 해서 함부로 할 수가 있는 이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그걸 이제 과감히 출사표를 던졌기 때문에 아마 2021년도는 새로운 국면을 접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됩니다. 건강기능식품 이용 요인을 보면 또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습관적으로 복용을 한다. 이게 제일 컸고 두 번째로는 향후에 발생하게 될 질병이나 증상 예방을 위해서 먹고 있다. 안 먹는 것보다는 먹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확실히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습관적으로 복용하는 게 굉장히 높았고 여기서 중요한 건 습관적으로 복용한다는 거. 왜냐면 일단 먹기 시작하면 끊으면 왠지 피곤한 것 같고 내가 면역의 어떤 이 보호 체계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것 같고 뭔가 이제 하나 안 한 것 같은 루틴에서 빠져버린 것 같은 불안감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건강기능식품을 관성을 갖고 먹기 시작하는 단계부터는 사실 안정적인 매출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 사실 그 단계까지 리크루팅이라든지 일반 소비자들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관성이 생길 때까지 어필리에이트 마케팅이라든지 라이브 방송에서 어떤 툴로서 접근을 하느냐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기대 효능은 첫 번째가 감기 예방 등 면역력 강화, 그쵸? 이것도 마찬가지로 휴식에 회복되지 않는 만성 피로 회복, 면역력, 만성 피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현대인들의 공통된 관심, 주제라는 걸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이용 패턴을 보면 30대에 비해서 40대가 브랜드 로열티가 더 높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한 브랜드를 꾸준히 복용하는 게 47%라는 얘기예요. 드시는 분들 중에서 절반 정도는 내가 원래 먹던 브랜드 계속 먹는 거죠. 그에 반해서 30대 같은 경우에는 구입할 때마다
이 브랜드 저 브랜드 조금씩 바꿔가면서 패키지도 좀 보고 그 다음에 성분도 좀 보고 이러면서 아무래도 연령대에 따른 브랜드 이용 패턴이 좀 다르더라. 그래서 저것도 마찬가지로 어필리에이트 마케팅이나 라이브 방송할 때 저런 타겟에 따라서 우리가 제품에 대한 전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 브랜드 로열티를 강조할 것인가, 아니면 디자인이라든지 성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어필할 것인가, 그런 것들도 좀 나뉠 것 같아요. 내가 만나 뵙는 가망 사업자분의 연령, 그 다음에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도 제품을 설명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정보 획득 경로를 보더라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이상하게 30대, 40대 이렇게 나눠서 보게 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거의 30대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30대는 블로그, 카페, 커뮤니티 리뷰를 조금 더 많이 보고 40대는 상세 설명, 후기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주변인 사용 모습, 주변 추천 이런 것들도 굉장히 높죠. 사실 이게 세계가 거의 비슷할 정도로 높고 TV 광고, 뭐 병원, 의사, 약사 추천, 인터넷 광고 이런 거는 사실 이제 더 이상 신뢰도가 없어졌죠. 저게 이제 매스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저런 것보다 훨씬 더 타겟 마켓,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제품을 사용한 후기라든지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파워블로거나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얻는 정보들을 통한 구매 패턴이 훨씬 더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생각날 때 말씀드리면 아까 이제 우리 그 안일용 상무님께서 조인 트리스트 했는데 조인 트러스트입니다. 우리 제품은 조인 트러스트. 자, 트러스트 신뢰 트러스트 상무님. 네. 그렇고 건강기능식품 구매 고려 요인을 보면요, 성분의 함유량, 신뢰감 있는 제조율, 내용을 보면 사실 거의 대동소이하죠. 대동소이하죠. 브랜드에 대한 신뢰, 그 다음에 성분, 기술력 이런 것들이 제품을 구매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먹는 거잖아요. 먹어서 내가 건강해질 것. 이거 어떻게 제조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는 제품을 제가 먹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환경은 어때요? 저희한테 굉장히 유리합니다. 전반적으로 물론 이제 이런 방역 체계 때문에 우리 사업이 굉장히 위축되고 또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건강기능식품, 그러니까 인더스트리 자체에 대한 성장들은 화장품도 마찬가지고 건강기능식품도 마찬가지고 성장하고 있어요. 성장하고 있고 또 대부분의 컨텐츠들도 이런 대기업의 어떤 광고 이런 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진짜 잘 만들어지고 신뢰감 있는 브랜드가 각광받는 시대가 됐습니다. 자, 환경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유리한 환경이 조성이 됐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직접 제품을 판매하고 먹어서 쓸 때 건강기능식품 종류도 너무 많고 어떤 거를 내가 먼저 시작해야 될지 사실은 잘 모를 때도 있어요. 그죠? 저희는 지금 제품이 뭐 5가지, 6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다 드시면 되지만 시중에 이제 저희도 아이템들을 더 늘려갈 거고, 그럼 과연 출시하는 제품 다 먹어야 되나? 뭐 이런 고민도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사실은 내용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기초적으로 우리 몸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그 다음에 사업 설명하시거나 제품에 대한 설명을 하실 때도 조금 쉽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0% human이라는 내용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인간의 체세포가 한 10조 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인간 안에 있는, 인간과 같이 생활하고 있는 미생물 수는 100조 개가 넘는다. 그러면 실제로 인간의 체세포 수는 10조 개니까 인간은 10%밖에 안 되는 거죠. 그거 외에 미생물들이 더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제레미 다이아몬드의 총균세라는 그 책에서도 보면은 어떤 게 있냐면 대륙을 이동하면서 유럽 사람들은 빨리 이렇게 정착해가지고 동물을 기르면서 농업화를 했죠. 그러니까 가축이라는 거. 원래 동물들은 이제 숲에 있고 산에 있어야 되는데 농업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동물들을 집에서 키우면서,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으면 초기 유럽에서는 갑자기 사람들이 병에 걸리거나 죽거나 했어요. 왜? 동물에 있는 미생물들이 사람 몸으로 들어오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이 내성이 생긴 거죠. 우리가 사실은 폐렴균이나 지금 코로나도 사실은 저도 약간 비슷한 입장인데, 인간이 너무 자연을 개발하고 파괴하면서 사실은 인간이 접하지 않아도 되는 영역에 있는 미생물들이 인간이 접하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 폐렴균도요, 사실은
저수지에 굉장히 깊은 에어컨 가동을 하는데 호텔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뉴욕의 호텔이에요. 일반 물로 하면 그때는 좀 이제 물과 관련된 이런 그 수급 문제가 있었으니까 저쪽 이제 뉴욕 외곽에 있는 지역에서 저수지에서 물을 갖다가 거기에 이제 그거를 에어컨 필터 돌리는 팬에 넣어서 돌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수지 바닥에 있는 균들이 그 벤틸레이션, 이 서큘레이션 안으로 들어가서 호텔 내에, 그래서 거기에 호텔에 방문했던 노인들이 집단 폐렴 감염되는 이런 사태도 맺고 그랬었거든요.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미생물은 사실은 인간이 다 이렇게 조사하거나 컨트롤하기 어려운 영역이에요. 하지만 존재하고 있어요. 사람의 체세포보다도 더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생물에 대한 우리가 유익한 균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건강한 삶을 살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부를 통해서 미생물이 이렇게 흡수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인간의 특이한 이 조직 구조상 피부를 통해서 이물질이 몸 안으로 들어가기가 거의 어려워요. 이 각질층, 표피 각질층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물질이 흡수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라멜라 구조라고 해서 수분하고 유분하고 같이 방어 기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분도 들어가다가 유분층에 막혀요. 유분도 들어가다가 수분층에 막혀요. 그거를 라멜라 구조라고 하는데, 그런 구조가 피부 장벽에 있기 때문에, 각질층에 있기 때문에 각질 자체는 벽돌처럼 딱딱하고 각질 세포와 각질 세포 사이에 있는 그 세포간 지질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그렇게 유분하고 수분이 같이 방어 기제가 있어요. 그래서 흡수가 안 되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미생물이 절대로 피부를 통해서 이렇게 침투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피부 면역 체계가 무너졌거나 아니면 뭐 눈 점막이나 코 점막을 통한 아주 특수한 기관을 빼고서는 대부분의 피부를 통해서 우리가 미생물이 이렇게 침투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미생물은 그래서 어디로 침투하나요? 소화기관. 소화기관이 몸 안에 있지만 몸 밖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관이잖아요. 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몸 안에 있지만 어떻게 보면 몸 밖이에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 음식물을 섭취해서 여기서 필요한 영양 성분들을 소장, 십이지장에서 흡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불필요한 이물질들은 배출하게 되는데, 영양 성분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미생물들이 같이 흡수가 돼요. 그렇겠죠. 피부는 피부 면역세포도 있긴 있어요. 랑게란스라고 해가지고 피부 면역세포도 있지만 여기는 거의 할 일이 없어요. 근데 장에 있는 면역세포는 엄청 할 일이 많습니다. 왜냐면 영양 성분이 소장, 그 다음에 십이지장을 통해서 흡수가 돼야 되는데, 이때 미생물들이 같이 흡수가 되기 때문에 면역세포의 70%가 장에 이제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장 건강이 결국은 면역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건강한 생활을 지탱하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이라, 가장 중요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뇌나 심장에 더 많아야 될 것 같잖아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우리 중요한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장의 면역세포가 전체 몸의 70%가 장에 존재합니다. 면역학자 오쿠무라 코우라는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젊음과 건강은 나이가 아니라 면역력에 달려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는 70%가 장에 있기 때문에 장의 건강이 젊음의 척도이다. 전에 이제 제가 그런 연구 결과도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파르미쿠테스 이제 생존 주기가 되게 짧은 물고기를 실험을 했어요. 면역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면역 억제제를 투여를 했어요. 원래 이 물고기가 한 16일 정도 생애 주기로 사는 물고기예요. 근데 얘에다가 면역 억제제를 투여를 하고 하나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장에 있는 미생물들을 사멸시킨 다음에 젊은 개체에 있는 장에 있는 그 미생물들을 주입을 했어요. 그랬더니 원래 16일 주기가 다시 한 20일 정도로 더 늘어나더라.
이게 바로 장내 미생물 관리에 따른 이 개체들도 생존 주기가 달라진다.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에도 제가 한번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오픈바이옴이라는 기관이 있어요. 미국에 보스톤에 2012년도에 설립된 기관인데 국내에는 잘 알려지진 않았어요. 뭐냐면 2010년, 2011년도에 미국에서 장염이 유행을 했고요. 40만 명이 장염에 감염이 됐습니다. 그래서 3만 명이 죽었어요. 굉장히 이 대유행을 했던 장염인데 이 장염의 균이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이라고 하는 균인데 이게 원래 장내에 존재하는 균인데 얘가 비율이 적은 균이에요. 근데 항생제 내성이 있어가지고 항생제를 먹더라도 이 균은 죽질 않아요. 그래서 항생제 먹었을 때 장내에 어떤 밸런스가 깨져가지고 얘가 증식을 하게 되면 문제를 일으킵니다. 복통, 설사, 면역체계 등을 망가뜨려요. 그래서 사망까지 이르게 한 굉장히 무서운 장염이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사망률 중 일부는 노인들한테 많이 걸리긴 했는데 사망하신 원인 중에 일부는 자살하신 분들 되게 많았어요. 이 복통에 대한 게 너무 심해서.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면 보통 장염이나 이런 것들은 항생제를 먹으면 낫잖아요. 복통약을 먹거나 소염 항생제를 먹으면 나아야 되는데 얘는 먹으면 먹을수록 더 생존을 하는 거예요. 치료약이 없었어요. 치료약이 뭐다? 건강한 사람의 대변. 대변을 직장을 통해서 주사해가지고 장내 미생물 환경을 바꿔줬더니 생존율이 9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의 장에 생존하는 이 미생물, 흔히 얘기하는 유익균,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구나. 사람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고 또 건강한 삶을 유지시켜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것들을 깨닫게 돼서 공익단체로 성장을 하게 되고 이 시스템, 오픈바이오라고 하는 시스템도 국내에 도입이 됐습니다. 건강한 사람의 대변은행이라고 하거든요. 건강한 사람의 대변을 이렇게 동결건조 해놨다가 이거를 그런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에 의한 감염, 장염, 특이 장염이 발생했을 때 그걸 투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꿔주는 그 정도로 미생물과 관련된 아주 건강과 직결된 부분이라는 걸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소화기관의 모습이에요. 몸 안에 있지만 몸 밖입니다. 어떻게 보면 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음식물이 사실은 그냥 자유낙하를 하는 거죠. 근데 음식물이 그냥 자유낙하 해버리면 인체에서 필요한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소화라고 하는 독특한 신진대사 활동, 메타볼리즘이라고 하는데 신진대사 활동을 합니다. 자, 소화기관을 보면 식도가 25cm, 그다음 위가 12cm에서 왜 저렇게 차이가 날까? 위는 음식물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 수축했다가 음식물이 들어오면 늘어나요. 저게 저만큼 늘어요. 12cm에서 50cm까지 늘어납니다. 그래서 보통 뭐 남자 같은 경우 1.4리터, 여자 같은 경우 1.2리터까지도 이 보관량이 늘어나요. 음식물을 보관할 수 있는 위가 그래서 쭈글쭈글하죠. 왜냐면 음식물 들어오면 늘어나기 편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 위가 6m에 이 조그만 배 안에 6, 7m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소장이. 왜? 유문이라고 하거든요. 위에서 소장으로 연결되는 아주 조그만 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위내시경 하다 보면은 위에 구멍 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작은 구멍인데 그 유문이거든요. 그 유문을 통해서 이제 음식물들이 화학적, 물리적 이렇게 분해를 하죠. 위에서는 흡수되는 영양소가 없습니다. 위에서는 이제 화학적, 물리적 분해를 하고 그 다음에 소장으로 내려보내서 죽처럼 만들어서 이제 소장으로 내려보내죠. 소장에서 12지장에서 이제 영양소들을 흡수를 하게 됩니다. 근데 흡수를 할 때 소장 길이가 짧으면 영양소를 제대로 흡수 못하고 내보낼 거 아니에요. 그 소장 길이가 저렇게 길어요. 그래서 위에 문제가 생겨서 위암 같은 게 걸리게 되면 위를 그냥 절제를 하죠. 근데 조금만 이렇게 떼내는 게 아니라 위내시경에서 물론 위궤양이나 위에 이제 좋지 않은 것들이 있으면 바로 떼내기도 하는데 대부분 위암 같은 경우에는 그 종양의 깊이가 어떠냐에 따라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절제술을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절제를 해버려요. 위를. 아예 그냥 위를 다 드러내고 소장을 땡겨 올려가지고 식도랑 그 다음에 바로 위를 소장을 바로 식도랑 연결시키는 수술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만큼 소장의 저 길이가 길기 때문에 그렇게 수술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장이
1.5m, 직장이 15cm. 이게 우리 소화기관의 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내추럴 킬러 세포라고 하는 면역 세포가 장에, 대장의 70%가 존재한다라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몸에 존재하는 아까 제가 100조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미생물이 그게 한 1kg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사장님 몸무게의 1kg 정도는 미생물 무게다. 내 무게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인간의 몸에 이제 미생물들을 봤다면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물질들이 뭘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62%가 물입니다. 그 다음에 16%가 프로틴, 단백질이에요. 그리고 지방이 16%, 그 다음에 탄수화물이 1%, 미네랄이 6%로 되어 있는데 이 미네랄 6% 중에서 다량 미네랄, 매크로 미네랄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산소, 탄소, 그 다음에 수소, 질소, 칼슘, 인 이런 것들이 이제 다량 원소 미네랄. 그 다음에 미량 원소 미네랄이 있어요. 트레이스 미네랄이라고 하는데 저 트레이스 미네랄은 뒤에서 제가 조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저 칼슘, 황, 나트륨, 염소,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이제 트레이스 미네랄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먹는 것 중에서 제일 많은 게 뭐예요? 탄수화물이잖아요. 아침에도 먹고 점심에도 먹고 저녁에도 먹고 실질적으로 몸을 구성하는 거는 1%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집중적으로 탄수화물만 먹고 있죠. 제가 다 어디로 갈까요? 지방으로 가는 거예요.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갑니다. 탄수화물이 일단 흡수를 하게 되면 포도당으로 분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먹은 게 다 당으로 분해가 되고요. 그 당이 글루코즈라고 하는데 걔가 일단은 언제 쓸지 모르니까 몸에서 글라이코겐이라고 하는 다당체로 뭉쳐져요. 근데 얘가 에너지로 전환되는 율이 굉장히 높은데 분자수가 커요. 고분자라 오래 몸에 담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가 조금 갖고 있다가 에너지원으로 쓰지 않으면 어디로 가요? 지방세포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일단 지방세포로 전환이 되면 절대로 몸에서는 지방세포를 에너지로 그대로 쓰지 않아요. 특정한 기전에 의해서 지방세포를 에너지원으로 씁니다. 어떤 그 자극이 있을 때, 어떤 신호가 있을 때 지방세포를 에너지로 쓸까요? 인슐린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인슐린 관리에 따라서 살이 찌기도 하고 살이 빠지기도 해요. 그거는 뒤에 다이어트 제품 설명할 때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미생물과 관련된, 면역과 관련된, 소화기관과 관련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제품 중에서는 퓨전 바이오틱스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프리미엄 유산균으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통 신바이오틱스라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가 같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미아리산균을 넣어서 퓨전 바이오틱스라고 하는 신조어를 만들었고 새로운 제품입니다. 미아리균을 건강기능식품 부원료로 쓴 거는 저희 회사가 또 최초예요. 이제 최초 제품들을 몇 가지 보여드릴 텐데 이것도 저희가 이런 컨셉을 최초로 잡았고 또 이 제품에는 로컬 헤리티지 블렌드라고 하는 우리 제품만 쓸 수 있는 11가지 식물원합 추출물도 부원료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홍삼도 앞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면역엔 아까 이제 1조 5천억이 홍삼 매출이었는데 아주 부동의 1위입니다. 건강기능식품 중에서. 왜 홍삼이 부동의 1위일까요? 오래됐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클레임이 많아요. 면역, 갱년기, 그 다음에 피로회복부터 해서 공식적으로 식약처에서 홍삼에 쓸 수 있는 타이틀이 6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홍삼이 건강기능식품의 왕. 홍삼 먹으면 몸이 건강해지고 또 고급 건강기능식품으로 포지셔닝이 되어 있는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제품에는 홍삼이 진세오사이드 15mg이 들어가 있고요. 발효홍삼 중에서 업계에서는 최다 진세노사이드입니다. 제일 많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부원료로 벌꿀 삼총사라고 하는 프로폴리스하고 로얄젤리, 벌꿀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정말 보약 컨셉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면역 관리 또 선물 이런데 아주 용이하게끔 최적의 제품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면역과 관련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피크노제놀이라는 성분을 갖고 나왔는데요. 이 원료는 프랑스 남서 해안 소나무 껍질 추출물이에요. 바크 익스트랙션이라고 하는데 소나무 껍질에서 추출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피크노제놀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품 브랜드 이름이고요. 여기 프로시아딘이라고 하는 이 기능성 원료에 따라서 이제 함량이 이 기능성이 결정이 되고요. 저렇게 해안가에 있는 굉장히 높은 키가 높은 소나무, 특정 자생 소나무에서만 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식품의약안전처, 미국 FDA도 마찬가지고 우리 KFDA에서도 이렇게 개별인정형 원료, 개별인정형 원료는 뭐다? 특허 원료다. 아무나 쓸 수가 없다. 아무나 쓸 수가 없습니다. 이 원료는. 그래서 개별인정형 원료는 독일 회사에서 글로벌에서 갖고 있고요. 그거를 라이센스 계약을 통해서 특정 계약한 회사만 이 원료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프로시아딘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함량에 따라서 항산화부터 갱년기, 혈행 개선 이런 것들을 클레임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원료입니다. 자, 유래를 봤더니요, 1534년도부터 아주 옛날부터 인디언들의 어떤 민간 요법으로 활용이 됐었고 1970년부터 성분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1984년에 피크노제놀 성분에 대한 규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역사가 깊은, 홍삼처럼 역사가 아주 깊은 원료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요 나무예요. 굉장히 키가 크죠. 바닷가 근처에서 자생하는 프랑스 해안송 껍질 추출물이고요. 여기에 살충제, 제초제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없는 지역이에요. 여기 보존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 계절 영향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저거를 채취할 수 있는 기관이나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굉장히 고급 고가의 원료, 프리미엄 원료로, 그렇기 때문에 개별 인정형 허가를 받을 수 있었던 그런 원료가 되겠습니다. 원료는 주요 성분 같은 경우에는 폴리페놀 형태의 플라보노이드가 농축되어 있는 프로시아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프로시아딘이라는 게 이제 기능성 항산화 물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역은 저기입니다. 자, 저렇게 돼 있어서 독일하고의 그 경계에 저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걸 보면은 우리가 피크노제놀을 얻어지기까지 거의 30년에서 50년간 기다려야 돼요. 저렇게 이제 땅을 개간을 해가지고 나무를 심고, 그 다음에 첫 번째로 가지치기를 해줘요. 11년, 12년 차에 가지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속간해주고, 그 다음에 12년에서 17년 사이에 또 한 번 가지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22년, 27년에 또 한 번 세 번째 가지치기를 해주고, 그리고 첫 번째로 이제 피크노제놀을 수거를 하는 게 30년, 50년 된 소나무에서 저거를 영양성분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 정도로 오랫동안 기다려야만 얻어질 수 있는 귀한 원료입니다. 피크노제놀이 판매량인데요, 점점 올라가고 있죠. 이 판매량이 그냥 각광받아서 좋은 원료이기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라 그만큼 의학적으로 검증이 됐기 때문에 판매량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그냥 좋은 원료라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탄탄하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검증이 되기 때문에 의학적 테스트, 임상 테스트라든지 연구 실적에 따라서 매출이 저렇게 계속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특허 사항이고요. US 페이턴트고요. 그래서 항산화 관련 특허, 혈행 관련 특허, 그다음에 PMS 관련된 특허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 받아서 이미 오래전에 받아서 미국 기능성으로, 미국 기능성 원료로 인증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 보호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초제, 살충제 이런 것들 치지 않고 아주 건강한 지역에서 건강하게 재배되는 원료입니다. 피크노제놀이라고 구글에서 한글로 피크노제놀 하고 치시면 피크노제놀 홈페이지가 떠요. 한글로도 뜹니다. 한글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저기서 잘 찾아가시면 저 위에 이제 샵 있죠? 뭐 구매하기, 매 컨텐츠마다 맨 밑에 보면 어딜 들어가도 맨 밑에 제품 구매하기가 있어요. 그 제품 구매하기 들어가시면 지역이 쫙 나옵니다. 북아메리카, 그 다음에 아시아, 뭐 아프리카 이렇게 나오는데, 아시아로 들어가셔서 코리아 쪽에 가시면 어딘가를 딱 누르면 바로 저희 홈페이지 피크노제놀, 비타민C 피크노제놀 제품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개별 인정형 원료라고 말씀드렸죠. 특허 원료이기 때문에 아무나 저 원료를 갖다가 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라이센스 계약을 맺어서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인증된 회사의 인증된 원료로 사용된 제품이다 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원료는 정말 퀄리티, 그 다음에 안정성, 그 다음에 효능, 이거의 포커스에 맞춰서 만들어진 원료고요. 그래서 퀄리티, 세이프티, 에피커시 이 세 가지의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원료 관리를 하고 있고, 이제 인증된 기능성입니다. 심장이라든지 순환계, circulatory, 그 다음에 조인트, 이제 관절과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스포츠인데 요거는 조금 이제 전문적인 부분이라서 스포츠 선수들이 이렇게 탈장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힘을 너무 막 써가지고 탈장이 이제 그 엉덩이 쪽 탈장 말고 요 옆에 이 사타구니 쪽에서도 탈장이 되곤 해요. 이거를 스포츠 탈장이라고 하는데, 한쪽에만 힘을 너무 써가지고 발생되는 아이스하키 선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나타나는 건데, 그런 거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원료로도 쓰이고요. 알러지, 그 다음에 구강, 눈 건강, 피부, 그 다음에 인지 능력 향상, 그 다음에 월경 증후군, 그 다음에 그 다이비리, 저거는 갑자기 한국말이 생각이 안 나죠?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아까 인슐린 제가 말씀드렸던 당뇨와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그 이상 여러 가지 정말 기능성을 갖고 있는 원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이 선택한 원료, 그래서 뭐 파이자도 보이고 굉장히 유명한 회사들도 이 원료를 선택해서 제품화해서 의약품으로, 또 건강기능식품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이런 수상도 했고요. 자랑스럽게 우리 피크노제놀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C하고 피크노제놀하고 이렇게 결합해서 만든 것도 우리 회사가 최초예요. 이 최초 제품이고, 피크노제놀이라는 것 자체가 개별 인정형 원료이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서만 쓸 수 있는 원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랑스럽게 드시고 판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항산화 효과, 그리고 다양한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다, 독보적인 제품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한번 치고 갈까요? 분위기가 왠지 이렇게 교수님들 모시고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것처럼 굉장히 약간 조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저기 많이 봐오셨죠? 건강검진을 한번 하고 갈게요. 누구를 위해서? 네, 안일용 상무님을 위해서. 자, 첫 번째, 나이가 40세 이상이고 현재 비만 상태다. 자, 그냥 속으로 할게요. 이거 조금 민망할 것 같아요. 드셨는데 무릎에서 딱딱거리거나 덜거덕 소리가 난다, 상무님. 네. 그리고 평소 걷고 난 후 무릎 통증이 2, 3일 간다. 이거 안일용 상무님을 진짜 위해서 만든. 계단을 내려갈 때 특히 통증이 심하다. 네, 엘리베이터를 타시더라고요. 자, 서 있을 때 무릎이 부들부들 떨릴 때가 있다. 그리고 앉았다 일어설 때 무릎이 아프다. 무릎 사이가 벌어져 있다. 무릎이 제대로 구부려지거나 펴지지 않는다. 물걸레질, 쪼그려 앉아 하는 일하는 경우가 많다. 자, 3개에서 4개 이상 해당된다면 퇴행성 관절염을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조인 트리스트 말고 조인 트러스트를 드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자, 이거는 조금 다른 주제긴 한데 이것도 좀 중요한 거라서 제가 좀 뽑아봤어요. 이것도 마음속으로 한번 체크를 해봐 주세요. 첫 번째, 잠을 자고 나도 상쾌한 느낌이 없다. 상무님, 일이나 활동 후에 건태감이나 우울감을 느낀다. 기억력이나 집중이 감소된다. 몇 개나 해당하는지 한번 체크를 해봐 주세요.
관절 부위가 붓고 아프다. 근육통이 자주 생긴다. 두통이 있다. 반복적으로 목구멍이 따갑고 아프다. 겨드랑이 통증이 있다. 자, 4개 이상 되시는 분 계세요? 4개 이상? 4가지 이상 6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만성 피로 증후군입니다. 근데 이 만성 피로 증후군이 굉장히 위험한 질병입니다. 증후군이죠. 질병은 아니지만 이게 삶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건강이 급격하게 나빠질 수 있는 전초 증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다라면 빨리 확인하시고 개선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영상을 잠깐 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릎은 관절이고요. 관절은 무릎뿐만 아니라 많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가동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움직이게 만드는 거는 연골입니다. 연골에 의해서 마찰력이 없어지지 않으면 관절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골의 두께는 두꺼워봐야 한 3 내지 4mm, 아주 얇습니다. 무릎의 전체 연골을 다 뜯어내서 중량을 재도 2g이 넘지 않습니다. 굉장히 작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없으면 아무리 항우 장사나 뭐 아주 근육이 엄청나게 좋은 운동선수도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게 바로 무릎의 중요성입니다. 무릎은 아프지 않을 때, 젊을 때, 그럴 때는 대개 일직선으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관절염이 진행이 되면은 원래 사람 무릎이 안쪽이 한 60%의 힘을 받고 바깥쪽이 한 40%, 약간 안쪽에 힘을 더 받습니다. 정상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고 병변이 진행이 되면은 안쪽이 많이 닳고 거기에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두 뼈가 안쪽으로 이렇게 휘게 돼서 환자분들의 무릎이 안짱다리가 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이유입니다. 이 환자는 양쪽 무릎 모두 연골 손상이 매우 심해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먼저 위쪽 뼈를 자르기 위해 관절면에 재단 틀을 고정합니다. 마모된 연골과 뼈를 오각형인 인공관절 모양에 맞춰 잘라냅니다. 아래쪽 정강이 뼈 역시 재단 틀을 이용해 자릅니다. 인공관절을 넣을 수 있도록 모양에 맞춰 자르고 홈을 파냅니다. 간격과 정렬을 잘 맞춘 다음 그 사이에 인공관절을 넣어 고정시킵니다. 수술 후 통증 관리를 위해서 신경 차단술을 하게 되는데 무릎으로 가는 여러 가지 신경 중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대퇴신경 차단술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통증 관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인공관절 수술 후의 통증은 산통에 가까울 정도로 심한 통증이라고 해서 가진 방법이 다 이용되고 있는데 저희는 대퇴신경 차단술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어요? 무섭죠. 뼈를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잘라내는데 관절이 재생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인트 트러스트를 드셔야 됩니다. 자, 부작용 없이 혁신적인 식품을 개발을 했습니다. 이게 FAC라고 하는 Fatty Acid Complex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소의 지방 성분에서 추출한 복합 물질이에요. 이거 가지고 미 항공우주국 나사 우주인을 위해서 개발이 됐었고 관절염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게 상업화가 됐습니다. 이게 계속 이상철 박사님이 한국에서 이 원료를 가지고 임상 실험을 진행을 하셨거든요. 학술 자료 보시면 검색하시면은 이상철 박사님 논문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지금 이제 인터뷰 내용 중에서 제가 일부 내용 발췌한 걸 조금 읽어 드릴게요. 저게 이제 논문 제가 따온 거고요. 그 다음에 임상 실험은 신약 개발 절차를 그대로 밟았다.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을 3개월 이상 앓던 환자에게 FAC, 조인트 트러스트를 먹게 했더니 환자의 70%가 통증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인정을 받았다. 그 다음에 이상철 교수는 최근 이 FAC를 통해서 새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함량을 줄여도 통증 완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FAC의 강점은 약이 아니라는 데 있다. 이상철 교수는 기존 소염 진통제 성분은 속이 쓰리거나 위장이 헐거나 이런 부작용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작용의 위험이 전혀 없고 또 소의 기름에서 추출했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높이는 거 아니냐라고 우려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특정 성분에서 필요한 원료만 추출했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인터뷰 내용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때요? 이 제품의 우수성이 조금 체감되십니까? 체감 안 되시는 것 같은데요. 체감되십니까? 네. 자, 조인트러스트 식약처가 인정한 개별 인정형 신소재로 만들어진 관절 제품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먼저 만들어졌기 때문에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인체 시험은 완료가 됐고 국내에서 앞서 보셨던 서울대학교 통증의학과 이상철 박사님 팀에서 한국인들 대상으로 임상실험까지 끝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약처에서 개별인정형 원료로 인정을 해줬고요. 미리미리 통증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관절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아까 봤지만 나이가 들어서 퇴행성 관절, 젊어서도 퇴행성 관절염, 나이가 들어서 퇴행성 관절염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관절 건강을 지키는 게 또 아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뼈에 좋은 것들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글루코사민, 해조분말, 상어, 연골 분말, 초록잎 홍합 분말 이런 것들이 또 다 넣어서 뼈에 좋다는 것까지 다 넣어서 종합적으로 관절 제품으로 저희가 만들어냈습니다. 2달분으로 가격도 굉장히 합리적인 제품으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많이 애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나올 이 다이어트 제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 제가 서두에 좀 말씀드렸었는데요. 음식을 먹게 되면 메타볼리즘, 신진대사 활동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이제 탄수화물을 먹으면 몸에서 쓰이는 5대 영양소 중에서 몸에서 에너지로 쓰이는 건 2개밖에 없어요. 지방, 탄수화물 2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방도 먹게 되면 에너지원으로 쓰고 탄수화물도 먹게 되면 에너지원으로 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단백질을 먹으면 어떻게 되냐? 몸을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돼서 몸을 구성하는 기초 원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장기라든지 혈액에서도 쓰이고 이렇게 아주 기초 원료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이나 지방 같은 경우에는 몸을 움직이거나 에너지원으로 쓰는 원료예요. 지방하고 탄수화물이. 근데 이 탄수화물이 현대인들이 원래는 우리가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탄수화물을 이렇게 많이 못 만났었어요. 근데 이제 농업혁명이 되고 과학자들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과학자들이 이상한 걸 발견했다 그랬죠. NPK, 질소, 인, 칼륨 이 3가지만 줬던 비료를 줬던 무기 비료를 했던 그 전엔 다 유기농이에요. 다 유기농으로 농사를 졌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과학자들에 의해서 NPK만 있어도 무기 비료만 하더라도 식물이 쭉쭉쭉쭉 잘 자라더라. 이거를 밝혀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탄수화물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됐습니다. 식당에 가면 전부 탄수화물이죠. 밥, 밀가루, 떡, 옥수수 전분 아니면은 밀가루로 만들어진 제품의 범람이 시작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인간이 어떻게 보면 밸런스가 깨졌어요. 원래는 단백질 섭취량이 우리가 훨씬 많았거든요. 그 전에는 탄수화물 먹을 기회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탄수화물이 주식이 돼버렸죠. 왜냐하면 많아졌기 때문에. 근데 쌀은 왜 남아돌까요? 뭐 한국은 쌀이 막 남아 돌아서 뭐 이렇게 떡을 만드니 뭐 이렇게 뭐 어떻게 막걸리를 담그니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이유가 경쟁력이 있는 밀가루나 옥수수 전분이 수입량이 많아지면서 경쟁력이 없는 쌀이 남아 도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옥수수랑 밀가루 수입하지 않는다면
한 20% 정도밖에 이렇게 식량으로 전체 인구의 20% 양밖에 안 돼요. 우리는 식량 자생할 수 없는 국가입니다. 식량 자생 국가가 전 세계적으로 몇 개 안 됩니다. 미국, 중국 외에는 거의 없어요.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지 않으면 굶어 죽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더 그래요. 쌀 뭐 농사 져가지고 우리나라 자체를 먹고 살 수 있지 않을까? 천만에 없어요. 우리나라에 한 20%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정도로 해외 식량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게 전부 밀가루, 옥수수가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이 무너진 거예요. 대부분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이 탄수화물.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몸에 탄수화물이 들어오게 되면 그때 아주 미량의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자라는 데서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이게 인슐린. 인슐린이 키 역할을 하는데 어떤 키냐면은 지방세포를 잠그고 혈액에 있는 탄수화물을 에너지원으로 쓰게 만들어줘요. 반대로 인슐린이 분배가 되지 않으면 혈액에 있는 탄수화물을 에너지원으로 쓰지 않고 지방세포를 에너지원으로 씁니다. 이해되셨죠? 근데 우리가 아침에도 밀가루 먹고 점심에도 밀가루 먹고 저녁에도 밀가루 먹고 간식으로도 밀가루 먹고 치킨 먹으시면서 나 오늘 단백질 섭취했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밀가루예요. 왜냐면은 겉에 튀김, 옷 씌워진 게 다 밀가루입니다. 단백질도 섭취하지만 사실은 밀가루가 섭취됐기 때문에 항상 탄수화물이 최고치에 도달해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인슐린이 계속 분비돼. 아침에도 인슐린 분비돼. 점심에도 분비돼. 저녁 때도 분비돼. 그러다 보니까 인슐린 레지스턴스, 인슐린 저항 상태가 와버려요. 인슐린이 계속 분비되는 상태가 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은 지방세포를 태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건강에 문제점이 나옵니다. 인슐린 레지스턴스 상태에서 몸이 말랐는데도 불구하고 불임이 되기도 하고요. 각종 암이라든지 면역 질환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거의 인슐린 레지스턴스 상태에서 와요. 그렇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품의 가장 큰 초점은 탄수화물을 줄이고 죽일 수는 없겠죠. 탄수화물을 줄이고 건강한 단백질들을 섭취하게끔 만들어 드리는 데 있어요. 자, 우리가 곡물, 시리얼 막 이래서 그거 열심히 드셨을 거예요. 켈로 땡 뭐 이런 거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거기도 원료 잘 보셔야 돼요. 대부분 탄수화물입니다. 시리얼 건강에 좋다고 막 드셨지만 탄수화물 드신 거예요. 식물성 원료도 단백질 원료가 있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 원료가 되고 똑같은 식물이지만 그거를 구분해서 만들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을 먹어야 됩니다. 왜냐면은 단백질 보충제로 만들어진 건강기능식품이 있기 때문에 동물성이 아니라 식물성으로 만들어진 제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걸 보여드린 거고요.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을 때 비로소 몸은 지방을 태우면서 에너지원으로 써요. 근데 탄수화물 안 먹고 살 수 있냐고요?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탄수화물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흡수되지 않게끔 만들어야 되고 인슐린이 최대한 적게 분비되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전에 뭐 먹는 게 안 좋아요. 왜냐면은 자기 전에 안 드시면 그땐 인슐린이 분비가 안 돼요. 그때 지방을 태워요, 몸이. 근데 주무시기 전에 탄수화물, 뭐 라면, 뭐 국수, 뭐 치킨 이런 걸 드시고 자면 위가 계속 활동하기도 하지만 탄수화물 때문에 인슐린이 분비되는 상태로 아침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사실은 밥보다는 단백질이나 식이섬유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밤새 인슐린 분비 안 됐잖아요. 지방 태웠잖아요. 아침에도 탄수화물을 안 드셨죠? 지방을 엄청나게 태워요. 잘 때는 에너지원 소모가 없기 때문에 지방을 조금 태워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막 배고프잖아요. 그럴 때 사실은 탄수화물 대신에 식이섬유라든지 건강한 단백질을 드셨을 때는 몸의 구성 성분이기 때문에 몸이 건강해지면서 지방을 어마어마하게 태우게 됩니다. 그래서 식단을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점심이나 저녁에 그렇다고 해서 탄수화물 계속 끊고 살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점심, 저녁에는 탄수화물을 드시되 탄수화물이 글라이코겐, 그 다음에 다당체라고 했죠. 그리고 지방세포로 합성되는 거를 막아주는
건강기능식품을 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대부분의 탄수화물 드시더라도 지방세포로 합성되는 것들을 막아줘요. 글라이코겐으로 합성되는 것을 막아줘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대소변으로 배출되게끔 그렇게 디자인된 제품을 프로그램 형태로 저희가 건강기능식품을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아침에 드시고 또 점심, 저녁에 일반식 하시고 탄수화물 막아주는 거 드시고 주무시기 전에 드셨을 때 지방세포를 태우는 걸 부스팅 시켜주는 거예요. 체지방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면서 살이 빠지게끔 만들어주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단백질 쉐이크를 드셔서 지방세포를 더 많이 태우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4주, 9주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시게 되면 정말 몰라보게 체중 감소 효과가 있을 겁니다. 자, 이거는 메타볼릭 플렉서빌리티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원래 몸에 이런 기능이 있어요. 신진대사 활동에 전환이 된다. 자, 제가 이제 선사시대에 사는 원시인인데 오늘 채집해가지고 뭘 이렇게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러면은 혈중 있는 탄수화물 에너지원으로 써요. 이제 원시인이. 근데 오늘 뭐 채집도 못하고 뭘 못 먹었어. 그때 지방세포로 저장된 걸 에너지원으로 태워요. 몸이 원래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는데 우리가 늘상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탄수화물을 먹으니까 저 메타볼릭 플렉서빌리티의 기능이 떨어져 버려요. 지방세포를 태우지 않아요. 왜? 인슐린이 분배되고 혈중에 있는 포도당 태우는 걸로 에너지원으로만 쓰는 거예요. 지방세포 왜 태워? 포도당이 차고 넘치는데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저 정상적으로 지방세포를 에너지원으로 태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제품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카보하이드레이트, 탄수화물을 줄이고 그 다음에 지방세포를 태우고 건강한 디톡스를 통해서 푸석푸석하고 그 다음에 몸에 안 좋은 물질들을 배출시킬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저희가 제품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제품은 4가지로 출시가 될 겁니다. 첫 번째로는 자면서 체지방이 빠질 수 있는 린시아 슬림비 나이트컷. 그 다음에 아침에 또는 낮에 저녁 때도 괜찮아요. 탄수화물 일반식을 했을 때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걸 막아주는 슬림비 데이컷.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불필요한 그 노폐물들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 줄 수 있는 디톡스 제품. 그 다음에 일반식을 대신해서 건강한 단백질을 먹을 수 있는 프로틴밀. 이걸 전부 일반 식품이 아니라 건강기능식품으로 출시를 해서 프로그램 제품으로 사장님들한테 공급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사장님도 건강해지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이웃들 그리고 우리 함께하는 가망 사업자분들도 모두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지금 이제 사실은 시간이 조금 많이 됐죠. 그래서 요 트레이스 미네랄과 관련된 부분은 제가 다음 세미나 때 좀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사회성공과 관련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요 주제는 제가 다음에 다뤄서 계속 할까요? 별로 원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서요. 자, 박수 한번 쳐주시면. 자, 저 앞에 화면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볼까요? 자, 인체 구성물질 물 62%, 미네랄 6%, 프로틴, 단백질 이제 16%, 지방 16%, 탄수화물 2%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랬죠. 그리고 사장님들 쪽에서 봤을 때 좌측이 다량 원소 미네랄, 매크로 미네랄이라고 하고 사장님들 오른쪽으로 봤을 때 이제 미량 원소 미네랄, 그래서 트레이스 미네랄이라고 하는데 다시 우리 트레이스 미네랄 장표로 가주십시오. 자, 보면 트레이스 미네랄이 뭐 아이언, 쿠퍼, 징크, 셀레늄, 이오딘, 크로미늄, 플로라이드, 맹가니즈, 그 다음에 몰리브덴 뭐 이런 원소들이 있어요. 저 이제 미량 원소의 미네랄들이 하는 역할을 조금 볼게요. 이 다량 원소 미네랄은 사실은 이 미네랄은 우리가 흔히 섭취하는 멀티미네랄이라든지 식품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섭취가 가능한데 저 트레이스 미네랄이 점점 더 식품을 통해서 섭취하기가 어렵게 됐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토양이 오염됐잖아요. 무기 원료에 의해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저런 미량 원소 미네랄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된 거죠. 기능을 보면 뭐 구리, 아연, 철, 셀레늄 이런 원료들은 면역 체계를 담당을 합니다. 망간은 에너지원을 활용하는 데 더 도움을 주고요. 그 다음에 철이라든지 망간이라든지 아연이라든지 구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또 호르몬 체계에도 도움을 주고, 그 다음에 비타민 생성, 혈액 생성, 효소 작용, 그 다음에 뼈를 구성하는 뼈를 만들어주는 저런 작업들, 그 다음에 재생 작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게 바로 저 트레이스 미네랄, 미량 원소 미네랄. 아주 작은 양으로 저런 인체에서 저런 중요한 역할들을 합니다. 근데 점점 섭취할 수가 없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늘상 트레이스 미네랄이 부족한 상태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르지. 조금 불편한데 잘 몰라요. 뼈 모르잖아요. 비타민 생성이 좀 덜 됐어. 혈액이 나 오늘 한 혈액 생성이 0.4% 정도 덜 된 것 같은데 모르잖아요. 모르고 만성 상태로, 부족한 만성 상태로 계속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제품을 제가 다시 이스라엘로부터 가져오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트레이스 미네랄의 보고입니다. 사회 제품. 왜냐하면은 5,000년 이상 저 해수면보다 400m 아래의 지역에서, 해수면 바다보다 400m 밑에 있는 굉장히 신비로운 지역이잖아요. 저 지역이 전부 소금입니다. 산이 아니라 전부 소금이에요. 파면은 다 소금이에요. 저기가 저런 신비의 지역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농축된 미네랄들이 있어요. 생물은 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생물이 있긴 있죠. 있긴 있는데 미생물을 제외하고 일반 어떤 어류라든지 동식물들이 살 수 없는 지역이에요. 대신 뭐가 있다? 무기질, 미네랄. 근데 저게 사회 소금에는 킬레이팅, 이온화된 트레이스 미네랄이에요. 트레이스 미네랄을 팔기도 해요. 그리고 트레이스 미네랄은 이제 미량 원소 미네랄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셔도 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제품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과학자들도 알아요. 트레이스 미네랄은 먹어서 흡수돼서 제 역할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흡수가 안 돼요. 잘 안 돼요. 특히 화학적 공법에 의해서 얻어진,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은 화학적 분해에 의해서 얻어진 트레이스 미네랄은 인체에 흡수가 안 돼요. 합성 비타민 C도 인체에 흡수가 안 되는데 저런 미량 원소 미네랄이 흡수가 되겠냐? 절대 안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미네랄의 보고인 사해 지역에 있는 저 트레이스 미네랄의 효능 때문에 사장님들이 저 제품을 그렇게 사랑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제품을 1차 제품으로 저희가 도입을 하고자 했고요. 요거는 이제 솔트 앤 오일 스크럽이에요. 솔트 앤 오일 스크럽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미네랄 오일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미네랄 오일 들어가 있지 않고 스위트 아몬드 오일이라고 해서 들어가 있고요. 대신 그래서 뚜껑을 딱 열어봤을 때 솔트 오일인데 오일량이 너무 적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쓰시면서 오일들이 소금이 머금고 있는 거를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오일이 굉장히 저분자이기 때문에 소금 안에 다 침투해 있어요. 스위트 아몬드 오일이 소금 안에 다 침투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렇게 보이고, 사실은 침투하지 않는 오일, 미네랄 오일 같은 경우에 저게 넣었을 때는 오일이 막 출렁거리게끔 보이게 할 수도 있어요. 일부러 그렇게 넣지 않고 만든 제품을 찾은 겁니다. 그래서 많이 알려지지 않은 제품이고 유럽에만 이렇게 좀 알려진 제품이에요. 그래서 자체 공장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기네 회사. OEM으로 다른 데서 생산하는 제품이 아니에요. 자가 공장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1차 제품은 총 6가지로 출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저 데드씨 솔트 바디 스크럽이 건솔트가 아니라 솔트 앤 오일 스크럽이에요. 구분을 어떻게 하시면 밑에 보면 with
스윗 아몬드 오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솔트 앤 오일 스크럽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 하얀색 통에 들어있는 게 베스 솔트, 바디 버터, 그 다음에 저게 마사지 비누인데 머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마사지 블랙 머드 속, 그리고 2가지의 솔트 앤 오일 스크럽, 그다음 1가지 바디 폴리싱, 이렇게 제품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일단 팩에 구성해서 추후 배송을 할 거고요. 가장 빠르게 최대한 노력을 해서 개별 상품으로도 최대한 빨리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문제가 있어가지고 조금 늦어지고 있지만 최대한 서둘러서 개별적으로도 구매하실 수 있게끔 조만간 만나보실 수 있게끔 만들어 놓겠습니다. 자, 린샤드 비아잼 요거 빠르게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주문하실 때 좀 주의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린샤드 비아잼 카테고리 들어가시면 또는 팩을 구매하셔도 마찬가지로 반지 고르실 수 있고 목걸이 고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별 선택하시면 그 다음에 스타일 선택할 수 있고 색상 선택하고 사이즈 선택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주의할 점은 뭐냐면 이게 반지로 나중에 만들어지면 사이즈 교체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생체 원료 수거 키트를 보낼 때 저 일회용 민 게이지를 보내드릴 거예요. 저걸로 사이즈를 체크를 해서 적어서 다시 생체 원료랑 같이 머리카락하고 같이 공장에 보내주셔야 돼요. 저 링 게이지를 저 화살표 돼 있는 걸 숫자로 읽으시면 돼요. 근데 저게 숫자가 1부터 다 나와 있지 않고 짝수로 나와 있어요. 2, 4, 6, 8, 10, 12, 14, 16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있는 게 홀수 사이즈예요. 그거를 잘 보시고 하셔야 되고, 잘 모르겠다, 애매하다 싶으면 센터에다가 링 게이지를 비치를 해놓을 거예요. 그걸로 아예 체크를 한번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반지가 만들어졌는데 너무 크거나 너무 작거나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링 게이지를 정확하게 해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은 저녁 때 또는 아침에 반지 사이즈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손이 부어있는 상태에서 했을 때는 나중에 반지 너무 큰데? 그랬다가 또 오후에 이렇게 붓기가 완전히 빠져있는 상태에서 치수를 재고 나서 나중에 받으셔가지고 아침에 했을 때 이거 왜 이렇게 작지?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손의 상태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개인차가 있다는 거 감안하시고 주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이즈도 남자 거랑 여자 거랑 일반 사이즈, 특수 사이즈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이즈를 잘 보시고 주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주소가 총 3개예요. 기본 주소지를 제외하고 3개예요. 기본 주소지는 기본적으로 사장님들이 세팅해 놓은 주소예요. 저건 건드릴 필요가 없겠죠. 저거는 기본적으로 있고, 그 다음에 배송 주소지, 생체 원료 수집 키트 배송지, 비아제 배송지 이렇게 되어 있고, 배송 주소지는 일반적으로 비아제 외에 다른 제품들 받으시는 주소, 예를 들어서 건강기능식품, 그 다음에 미네랄 라인 이 제품들 받으실 주소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생체원료 수집키트 배송지는 배송 주소지로 하셔도 돼요. 같은 데로 받겠다 하면은 저 주소지로 하실 거면 저기에 주문하시는 분과 같은 주소라고 클릭하시면 되고, 아니면 새로운 주소, 아니면은 현장에서 키트를 받으셨으면은 키트 현장 수령이라고 체크를 하시면 돼요. 저렇게 되면 생체원료 수거 키트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저기에 주문하시는 분과 같은 주소 또는 새로운 주소로 클릭을 하시면 공장에서 생체원료 수거 키트가 발송이 돼요. 집으로 링게이지랑 같이 봉투 3장이랑. 근데 저기에 현장 수령했다고 하면 발송된 걸로 간주하고 발송이 안 됩니다. 그러면 공장에서 기다리기만 해요. 머리카락하고 링 사이즈 된 거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저걸 구분해서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 최종적으로 비아잼이 완료됐을 때 받으실 주소는 비아잼 배송지로 넣으시면 돼요. 3가지가 다 똑같을 수 있고 3가지가 다 다를 수 있고, 그거는 이제 사장님들께서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소에 대한 구분은 제가 이렇게 해드렸고, 그 다음에 생체원료 키트 봉투가 저렇게 생겼어요. 총 봉투가 4개인데 맨 앞에 있는 저 회색 봉투는 나머지 3개 봉투를 감싸고 있는 겉봉투예요. 비닐로 되어 있어요. 저건 뜯어서 버리시면 되고, 실제로 그 다음에 2번째로 큰 봉투가 회수 봉투예요. 회수 봉투고, 그 다음에 중간에 봉투가 있고 제일 작은 봉투가 있어요. 제일 작은 봉투가 생체 원료
수거 봉투예요. 저기다가 머리카락을 담으시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거를 중간 봉투에 넣으시면 돼요. 저게 안전 봉투예요. 혹시라도 귀한 상체 원료가 터지거나 그 다음에 이제 밖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안전 봉투를 만들어서 귀한 생체 원료를 보존하게끔 만들어놨어요. 저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회수 봉투에 넣어서 공장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바쁘게 달려와 봤는데요.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미네랄 라인과 관련된 신제품 소식 말씀드렸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린시아 비아젠 제품 주문하는 주의사항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집중해서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 유익한 교육 자료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